자, 이번에 이제 한국에 위기가 온다면 이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모습은 고금리 장기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고금리 장기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로 빌린 많은 사람들, 74%가 변동금리라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3억 빌린 사람이 얼마 전에 187만 원, 심지어 5억 빌린 사람은 300, 한 5만 원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고금리가 최소한 18개월 이상 갈 건데 그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97년에 IMF라는 것은 외환의 부족으로 인해서 외환의 장단기 차입에 대한 이 시차를 못 맞추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와가지고 IMF의 지금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한국이 경제가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이 금융위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채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다 잘 알 겁니다. 자영업자 부채, 개인의 주담대 등의 부채와 은행 그리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 다 합치면 한 4천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천조요. 그래서 이 4천조쯤 되는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기업 부채가 2,706조라고 합니다. 2,706조. GDP의 124.1%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돈을 겁도 없이 빌려왔다. 그래서 빚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갖다가 이 한국이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진작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이 경고 신호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빚이 계속 누적되면서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고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빚을 못 갚는 사태가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빚은 어디서 빌립니까? 금융기관에서 빌리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빚을 냈다가 그걸 못 갚게 되면 금융기관은 돈이 떼이잖아요. 물론 담보를 상당히 잡아놓고 있겠지만은 담보를 처분해도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담보가 많이 모자라겠죠. 빌려준 돈에 비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들이 떼이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자, 그러면서 은행이 지금 위기가 오게 될 거다. 은행이 위기가 오고 그리고 제2금융권이 상호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위기가 올 거다. 자, 이러면서 지금 이 위기들이 곳곳으로 번져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PF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그난 200조쯤 되는 이 부동산 PF 브릿지론 등이 1, 2금융권 등에서 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200조 안에는 실제로 이 나가 있는 대출 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림자 금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못 갚아서 무너질 때는 그게 돈이 몇억 단위지만은 부동산 PF가 무너지게 되면 이것은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IMF 때 지금 사라진 금융기관 목록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강원은행, 경기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아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충북은행, 충청은행, 평화은행, 한국상업은행, 한국신탁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주택은행, 한미은행, 한빛은행, 한일은행, 정권회사에서는 고려정권, 동방페레그린정권, 동서정권, 일원정권, 장은정권, 조홍정권, 한국산업정권, 한누리투자정권, 화는살로반스 미스바니정권, 그리고 보험회사로는 BIC생명, 국제화재, 동아생명, 두원생명, 삼신올스테이트생명, 조선생명, 해동화재 등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때 금융사가 지금 문 닫은 게 총 몇 개냐 하면 총 은행 그리고 정권회사, 보험회사만 해도 37개가 문을 닫았다. 자, 그때는 금융위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때는 97년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외환 유동성 위기였어요. 외환 유동성 위기. 그래서 당시 문민 정부의 그 와해서 금융 정책으로 각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과잉 투자를 했죠. 대우를 비롯해서 한보 등이 그렇게 앞장섰던 회사죠.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태국의 고정 환율제 포기로 인해 환율을 이용한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외환 위기가 발생했고,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왔어요. 한국은 이 사태를 IMF 외환위기 등으로 말하지만 세계적으로는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한국도 이 두 나라보다는 덜하지만 엄청난 위기를 겪었고, 홍콩, 북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시달렸고, 브루나이,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화 속에서 무분별하게 외화를 차입해서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한국 기업이 외국 자본 단기 부채로 가져왔는데 그걸 빌려준 거는 또 장기로 불려줬어요. 여기에다가 아시아에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사고가 나니까 불안감을 느낀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외화 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되고 충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대량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부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환 독촉을 받았고, 결국 외화가 떨어진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굴욕적으로 지금 항복을 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제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 오던 거고, 또 세계화에 편입되고 이러면서 이때는 우리가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어서 발생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부채 위기, 금융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한 부족,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영업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점점 은행에 의존하고 금융기관에 의존합니다. 자, 그리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은행에 빚을 내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이요, 점점 점점 악화돼가는 수익성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알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이 세계 글로벌 경제 금융 체계에 포함되면서 미숙함으로 발생한 거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맞게 될 금융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분야를 빚으로 지금 그렇게 쌓아가면서 국민 전부가 연관되어 있다. 당시는 일부 은행과 일부 기업들 간의 문제였어요. 물론 그 여파 속에서 흑자 부도가 나는 회사들도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은 국민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일반 개인,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자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빚을 못 갚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터지는 국면에서 이게 갚을 수가 있겠느냐? 못 갚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집값이 내려가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갑자기 사정이 좋아져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상장기업 3분의 1이 좀비인데 그런 기업들이 상황이 나아져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클 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단순하게 이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은 빚을 못 갚는 것이다. 자, 빚을 못 갚는 것은 IMF 때 장단기 외화 차입에 의한
그런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 대다수가 연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 파장이. 자, 잘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